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비판과 반성을 왜 항상 같이 따라다녀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균형 감각이 이제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발견이 됩니다. 즉, 누군가를 비판은 하는데 반성을 안 하고 안 들키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균형이 이제 안 맞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경우는 무엇이냐 하면, 누군가를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잘못돼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도 뭔가 잘못한 게 이제 이기 때문에 반성을 하면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즉, 균형이 맞다는 이야기죠. 근데 비판을 하긴 하는데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게 있어서 그걸 반성을 하면 이제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안 하고 안 들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 그게 제대로 된 비판입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기 자신은 그래도 되고 남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속이기를 하고 숨기기를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게 됩니까? 주위 사람들도 속여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또 있겠죠. 그럼 그렇게 사는 게 과연 여러분 행복한 삶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까지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나중에는 전부 다 속이면서 아무도 내 편을 안 들어준다, 이렇게 불만을 가지면서 나는 길이 없다, 반대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반대로 또 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우주입니다. 즉 이제 자유의지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의식이 낮아지고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는 하는데 별로 알아보고 싶진 않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의식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 자신보다 아는 게 더 있는 사람입니다. 어, 아는 게 더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손해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산다 이러면은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식이 내려가게끔 산다고 해서 행복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분노를 더합니다. 그건 이제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스스로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 관찰하고 바라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모순점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순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아직은 뭔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비판을 잘한다, 이렇게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반성도 하느냐, 이것까지 다 보고 그 사람은 반성까지도 했더라, 이러면은 이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은 잘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은 안 하더라, 이러면은 그 사람도 아직은 닦아야 될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날카롭게 잘한다, 이렇게 그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보면 어떻습니까? 크게 막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사해 보면 그 사람들이 더 혼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가만히 지켜보면 그 사람들이 죄를 더 지은 것 같다, 이런 관찰이 또 가능함을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비판을 하긴 하는데 반성을 안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비판을 잘하는 법을 배울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것이 돼서 자기 자신이 더 혼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비판의식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반성까지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에서 보면 반성과 회개를 빼놓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의 가르침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으뜸 종자의 가르칠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비판을 못 배운 나는 못하겠는데 저렇게 잘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너머의 진실은 그 사람이 반성을 얼마나 할 줄 아나, 그것까지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비판을 잘하는 것 같긴 한데 반성을 안 하는 사람들은 혼이 또 나더라, 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그것만으로 높은 의식의 존재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한쪽만 혼낸 게 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비판받는 이에 대한 조사도 포함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도 비판받을 내용이 있다면 걸리겠죠. 안 들켜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그 사람들이 하긴 해도 결국 걸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높은 의식에 반대되는 세력이 돼야 되겠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식이 낮아지는 쪽으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제 지능지수가 뛰어난 사회일수록 의식이 더욱더 중요해진다는 이야기죠. 지능지수는 갈수록 나아지는데, 즉 더 똑똑해지는데 의식은 밑으로 내려간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짱 헛수고가 되는 것이지. 지능지수만 높고 의식은 낮아진다, 이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의식 성장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